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햇살론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햇살론 금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햇살론 금리도 기준금리 따라갑니다. 기준금리 따라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넘겨주는 금리에다가 각 금융사마다 가상금리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가상금리도 보증재단에서 어느 정도라고 선을 줍니다. 너희들 이 이상의 금리 붙이면 안 돼. 알겠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자, 현재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를 보자면 고객님들께서 모르시는 금융사도 있을 겁니다. 산림조합, 그리고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은 단위농협에서만 취급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이것도 단위수협이에요. 수협 중앙에서는 취급 안 해요. 그리고 저축은행,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금융사별로 다 금리를 좀 다르게 줬어요. 자, 이 5개는 상호금융이라고 해요. 상호금융. 그리고 여기는 저축은행. 자, 금리가 낮은 데를 제가 알려드린다겠죠. 바로 이곳에 가면 됩니다. 상호금융,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단위수협. 이곳에 가면 저축은행에 비해서 한 1에서 2%대 4같이 보이나요? 가면 1%에서 2%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차이 난다면 왜 저축은행을 이용해요? 상호금융을 이용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가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보이나? 너무 멀리 오나? 자, 상호금융은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낮다. 글씨 보이죠? 자, 단점. 방문, 그리고 서류, 그리고 심사. 이게 어떤 뜻이냐? 자, 금리가 낮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 단점. 상호금융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방문을 해야 되고, 신청하고 나서 필요한 서류도 가지고 방문을 해야 되고, 이 서류를 가지고 이제 또 심사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 아닌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서류가 거의 손가락 두께입니다. 이 정도 안 되나? 너무 많나? 이 정도? 이 정도. 서류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이전에 제가 햇살론 시작할 때 그때 그런 서류,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짝에 필요도 없는 서류들인데 왜 그렇게 많이 원하는지. 준비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고생이고, 그 서류를 또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되는 그 담당자도 고생이고, 솔직히 아무 필요 없는데. 근데 이 상호금융을 제가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참 고지식하고 이 21세기에 아직도 옛날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서류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가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안 맞으면 안 돼요. 단적인 예로 대출이 좀 많다. 그러면 안 돼요. 연체 기록이 좀 있다. 안 돼요.
회사 자체가 좀 너무 작고 검증이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많아요. 방문해가지고 대출 신청하고 조회를 해서 필요한 서류 어렵게 구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결국 심사에서 부결. 너무 제가 좀 안 좋게 얘기하나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제 얘기 들으면 화낼라나? 어찌됐든 그래요. 자, 저축은행 일단 단점부터 금리가 높다. 이 금리 상호금융은 보통 7에서 8%대 합니다. 저축은행은 이건 뭐 그냥 정해졌어요. 9%대 9%대 이렇게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금리가 높죠. 자, 장점 무방문. 자, 이거 하나만 적을게요. 서류 심사 이건 설명을 드려요. 저축은행은 대출 신청할 때 굉장히 간단하죠. 전화로 대출 되나요? 네, 잠깐만요. 조회. 전화로 다 조회해버리죠. 네, 얼마에, 금액은 얼마에, 금리 몇 프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뭔가요? 네,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건강보험 납부하고 인사하고 득실하고 인사 저희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고요. 민원인사 방문하셔가지고 등본하고 초본 제3자 출력 고객님께서 출력해가지고 팩스 보내주시면 좋고 출력하실 때 없으면 3자 출력으로 저희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출력할 수 있게끔 해드리면 되고요. 해주시면 되고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끝. 내가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될 게 없어요. 회사에 뭐 요청하거나 내가 동사무소에 가거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끝나버려. 컴퓨터에 공인증서만 깔려 있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서류도 간단하죠. 자, 심사. 제가 그래서 이걸 띄어쓰기 맞나요? 여기 띄어야 되죠. 여기를 붙여야 되고 거꾸로 됐네. 글씨도 못 쓰네. 참. 재직 확인 없이 가능한. 심사를 재직 확인도 없이 해주기도 해요. 이 뜻은 뭐냐? 납부 득실 받아보고 이분 뭐 납부 이상 없고 득실이야 재직 확인서하고 똑같은 거니까 납부 이상 3개월 이상 납부하셨네? 금액도 비슷하게? 오케이. 재직 확인 없이 해줘 그래.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재직 확인 없이 해준다는 건 일부 저축은행, 극소수의 저축은행 안에서만 그렇게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객님들께서 판단을 해야 되죠. 과연 내가 이 금리를 아끼기 위해서 이 단점을 무릅쓰고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금리는 좀 높지만 매우 간단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해야 될지, 이 판단은 고객님 몫이에요. 대출 계산기 검색하셔서 두드려 보시면 됩니다. 1000만원 해가지고 7%, 1000만원 해서 9% 해보면 이자 차이 얼마 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객께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재직 확인 없이. 그러면 당연히 이리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돈 몇십만 원이라도 5년 동안 아낀 다음에 그게 어디야? 그럼 여기는 무조건 가셔야죠. 발품을 파셔야죠, 무조건. 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오늘 사례 하나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 사례가 있어가지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승인이 나면 그 승인한 분들에 대해서 사례를 올리는데, 그 승인난 분들도 일반 아무 그냥 내용 없이 승인난 분들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좀 어떤 사연이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제가 많이 했는데, 자, 이분의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제가 얼른 설명을 해볼게요. 자, 코스피 상장업체 4대 보험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이시고, 그리고 입사일이 2018년 1월, 연봉은 3,200만 원이신 분이에요. 자, 이분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은
은행에 2,384만 원. 그리고 햇살론을 새마을금고에서 이용을 하셨는데 424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 299만 원. 그리고 대부업체 454만 원. 이렇게 해서 8, 12, 21 맞죠? 21 땡 21, 26 5 9, 11 5 3 3,561만 원을 이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고객께서 지금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면 저축은행하고 대부업체가 굉장히 고금리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햇살론을 상환하고 다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분 연봉이 3천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재직기간도 1년이 넘으니까 1,500만 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여유자금으로 쓸 수 있잖아요. 400만 원 뺀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것만 해서 얼마예요? 600, 700, 750 정도. 그죠? 그럼 250 정도 여유자금이 또 남죠. 그건 이제 본인이 쓰시든지 아니면 덜 받든지 하시면 되니까. 이걸 상환하고 다시 햇살론을 신청하고 싶었죠. 뭐 당연히 이게 뭐 상환하실 또 자금이 없어서 저희가 대신 대납을 해드렸고, 대납을 통해서 다시 햇살론 재대출을 신청을 하셨는데, 자, 이분 이걸 상환을 해드리고 이제 전산 삭제가 돼서 대출 가능 금액을 보니까 1,500만 원을 연 9.24%에 이용을 하고 싶었어.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새마을금고 여기 7%대인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어라? 새마을금고보다 제가 지금 이용했던 것보다 훨씬 이자가 높네요. 아, 그래요, 고객님. 그런데 어떡하죠? 저희는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럼 저 여기서 진행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진행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일단 재직 확인 없이 이용을 하고 싶었거든요. 회사에 자꾸 이런 전화 가면은 쪽팔리죠, 솔직히. 그 재직 담당자만 알고 말면 되는데, 어느 부서 누구 햇살론 받는다고 전화, 아니 어디 저축은행에서 전화 왔어, 대출 받나 봐, 그렇게 소문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재직 확인 없이 전화를 대출이 받고 싶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저축은행 이 금리를 이용하는 수밖에. 또 한 가지 안 되는 이유, 대납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냐? 저희 자금으로 이걸 상환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햇살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다 꼼꼼히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 해당 거래하는 은행에서 진행을 해야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거래하지 않는 은행에서 해버리면 이게 지금 심사가 들어가고 있는지, 심사 중에 문제는 없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중간에 부러져도 왜 부러지는지 모르고, 부러질 가능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원하는 금융사에서만 무조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객님은 재직 확인 없고 대납을 한 이유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다시 이용할 수가 없고, 저희 꼴에서 1,500만 원 9.24% 이용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손해일까요, 그럼? 당연히 금전적으로 따지면 손해죠. 7%대에다가 9.24%, 2% 정도 차이 나니까.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재직 확인 없이 대출이 가능했고, 뭐 서류 자체도 엄청나게 줄어들죠. 방문 없이 또 쉽게 진행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금리가, 햇살론 금리는 어느 금융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 최대 2%대, 최대 2%대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객께서 잘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고,
다만 재직 확인이 없이 햇살론을 이용하고 싶다면 일부 가능한 이 저축은행밖에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